5천만 원짜리 차를 팔면 수당으로 35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원카 비즈니스를 하진 않았어요. 뭐 그 정도로 중요한 건 아닌데, 네, 마스크 끼고 말을 못하겠네. 작년에 봄 정도에 제 주변에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자동차 영업을 하는 분들이 저한테 이런저런 상담을 해왔어요. 전세 렌터카라는 개념에 이게 괜찮아 보이냐, 이게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라면 이거 영업을 하는 게 괜찮겠냐, 이 원카라는 전세 렌터카 회사가 영업을 해야 되니까 자체 영업사원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분들은 소위 말하는 자동차 딜러 이런 분들한테 사업 설명회에다가 모셔놓고 여러분들이 이 전세 렌터카를 통해서 고객을 유치하면 차량 가액의 몇 프로? 7%를 수당으로 드리겠습니다. 원카를 간단하게 모르는 분들에서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4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4천만 원을 내고 렌트카를 써. 이게 전세 렌트카라는 개념이야. 그런데 우리도 유지는 해야 되니까 뭐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정도의 차량 유지에 대한 비용을 내렴. 근데 여기 안에는 차량 보험료라든가 세금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너는 한 달에 차량 관리비 한 20만 원 내고, 처음에 한 4천만 원 내고 20만 원 내고 4년 뒤에는 어떻게 간다? 이 4천만 원을 다시 돌려받으면 돼. 이러면 다들 니네 그 회사를 뭘 믿고, 원카를 뭘 믿고 이걸 계약하고 내 4천만 원을 주냐 겁나니까, 이 회사가 어떤 걸 했냐면, 근저당을 잡아줄게. 이 차량이 4천만 원이면 40%, 1,600만 원어치 근저당을 잡아주고 나머지 60% 우리가 서울보증보험이라든가 보증사를 통해서 보증보험을 끊어줄게. 그러니까 너한테 뭐야? 리스크는 제로야. 리스크는 없고 돈 내고 타면 돼. 그럼 당신네들은 뭘로 돈 벌어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가 있었어요. 우린 차를 많이 사니까 이 4천만 원짜리 차를 조금 더 싸게 사온다. 쉽게 생각하면 3,500만 원에 사올 수 있죠. 공동구매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차는 그렇게 많이 싸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4년 뒤에 차를 꽤 비싸게, 요즘 차들이 감가율이 좀 낮은 대표적인 차들, 뭐 그랜저 이런 차들이 48개월 뒤에 감가율이 43%까지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요즘 잘 나가는 차들이 차값이 많이 안 내려가니까 우리는 이 50% 구간, 그러니까 4천만 원을 가지고 4년 동안 2천만 원을 벌어볼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에 와서는 이게 사기가 됐으니까 다들 그걸 왜 속아 라고 하지만, 보증보험 걸어주고 근저당 걸어주고 그러면 리스크가 없어 보이거든요. 저도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하고 영업을 열심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일반적인 소비자라든가 영업하는 분들이 이 비즈니스 구조에 대해서 막 세세하게 파진 않아요. 왜 파지 않냐면, 여러분 파생상품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 현대 금융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졌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금융의 구조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보험상품은 계리하는 친구들이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금융 파생상품들은 금융공학을 하는 공학자들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냥 얼마 넣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났고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라는 식의 상품을 이용하지, 세세하게 상품을 쪼개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 주변 분들도 피해를 입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만하면 소비자에게도 리스크가 없어 보이고 형이나 누나나 혹은 네가 팔기 좋을 것 같아. 한번 열심히 팔아봐라. 이 정도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랜저를 팔면 한 4천만 원 되니까 47에 28, 300만 원 정도 되잖아. 그러면 한 달에 그랜저 3대만 팔면 1,000만 원이고 4대만 팔면 되지 않겠어? 야, 4천만 원 내고 4년 뒤에 돌려받고 그랜저 가져가라는데 이만하면 영업 난이도가 낮다. 그리고 이런 시장은 초기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게 괜찮다라고 제가 추천을 해드렸어요. 물어보는데.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어디에 리스크가 있었냐면, 보통 차를 살 때 계약금을 10만 원, 뭐 수입차는 100만 원 이렇게 걸어요. 근데 얘네는 계약금을 30%를 받았던 거죠. 4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 1,200만 원을 계약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계약금을 내고 환불을 못 받고 차가 물리신 분들, 그 다음에 4천만 원을 내고 차가 내일 모레 나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4천만 원을 다 내고 차를 못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물려 있는 거예요. 이 모델이 원래 이렇게까지 금방 깨질 모델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2, 3년을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자 봅시다. 내가 회사야, 4천만 원짜리 차를 사왔어. 이 사람한테 4천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 회사에는
이게 영업이익이 나든 안 나든 캐시플로우로 4천만 원이 생기고 4천만 원짜리 차를 가지고 한 20% 800만 원만 내고 3,200만 원은 뭐다? 대출 상품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캐피탈을 일으킨다고 하죠. 대출을 일으켜 갖고 실제로는 현금 800만 원을 주고 차를 가져오고 이분한테 차를 주고 우리는 4천만 원을 받고 800만 원 냈으니까 3천만 원 3,200인데 부대 비용을 좀 빼고 나면 4천만 원짜리 차를 한 대 전세를 내주면 캐시플로우 상으로는 3천만 원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계약이 4년이니까 4년까지는 이 계약자분들이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계속 쌓일 거를 생각했던 거죠. 이 원카의 대표님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자, 4천만 원이 10만 명이면 얼마인가요? 4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랜저를 10만 대를 전세로 내주면 이 회사에 비용을 제외하고 3조의 돈이 쌓여. 그럼 이 3조를 가지고 어떻게든 굴려가지고 내가 돈을 만들어 볼게요 라고 설계를 하신 거예요. 왜냐면 이 회사에는 수익 모델 따위는 없어요. 수익 모델은 없었는데도 왜 런칭한 거냐면, 돈이 많이 생기면 이 3조를 가지고 수익 모델을 그때 가서 만들면 되잖아,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이제는 사기가 됐으니까 따져보면 이게 수익이 말도 안 된다 하지만, 이분은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2, 3조 돈이 모이면 어떻게든지 간에 20, 30%를 만들 수 있었는데, 돈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돈이 커지면 수익이 포화가 돼요. 시장가에서 넘는 수익, 그러니까 1년에 3%, 5%를 넘는 거를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회사는 3년, 4년간은 캐시플로우 상으로는 계속 플러스가 기록될 거였는데, 작년 8월쯤에 보증보험 회사들이 이 회사에 보증을 안 해줘요. 보증만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자동차 캐피탈 회사들도 이 회사에다 대출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4천만 원짜리 차를 얘들이 전세 계약을 하면 내 돈은 얼마 들어간다? 800만 원만 쓰고 3천만 원이 현금이 플러스 될 걸로, 이익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생각을 했었는데, 4천만 원짜리 차 계약을 하고 4천만 원이 통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작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이 회사의 현금이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작년 한 9월 10월부터는 아예 출고를 못하게 되는, 돌려막기가 안 되는 지경으로 간 거죠. 사태는 대충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저는 최근까지 잊고 살다가 이분들이 요즘 굉장히 우울해 하시니까, 아니 우울해 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해 갖고 이런 사과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이걸로 피해 보신 소비자분들과 또 이걸로 피해 보신 보험 영업, 자동차 영업을 하시는 많은 영업맨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같이 떨어지는 장에서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성공하신 경우에는 수익률이 높은 경우도 있어요. 사실 저는 저한테 자료를 좀 주고 이거를 해도 되겠니? 했을 때 제가 진짜 이틀 동안 검토를 하고 해도 돼요 라고 했고, 디테일은 어디 숨어 있었냐? 계약금, 그 다음에 돈을 다 내고도 차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 시차, 여기에 리스크가 있었다. 이 리스크에 대해서는 저는 계약 내용만 보고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오늘 영상 너무 우울하기 때문에 일부러 꼽히는 데서 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